수많은 명곡들을 써내며 초창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입지를 단단히 굳힌 슈만은 사실 당대에는 평론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많은 실력 있는 음악가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의 힘은 강력하니까요. 자, 여기 다비드 동맹이라는 가상의 단체가 있습니다. 다비드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거기에서 의미를 가져와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실력적으로 우월한 모임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래요. 활동하는 멤버는 마이스터 라로, 플로레스탄, 오이제비우스, 프리드리히, 크니프, 발켄트레터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멘델스존, 베를리오즈 등의 거장들까지 섭외하며 그 규모를 점차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다비드 동맹이 가상의 단체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What did you just say? 라로, 플로레스탄, 오이제비우스 등은 슈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들이며 바흐나 베토벤 같은 실존 인물들도 슈만이 그냥 임의로 모셔와서 참가시킨 거죠. 애초에 다비드 동맹이 창설되던 시절이면 바흐나 베토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예요. 특히나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은 슈만 본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신 같은 캐릭터였는데 대충 플로레스탄이 ENFP라면 오이제비우스는 INFJ 랄까요? 뭐 아무튼 극과 극이었습니다. 저는 MBTI 차돌이가 아닙니다. 진짜로요. 사실 슈만이 양극성 장애, 흔히 말하는 조울증이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의 25% 정도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논조의 논문이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 못한 정신과적 질환으로서 실제로 슈만도 말년에 라인강에 투신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죠.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고요. 슈만은 굉장히 열심히 일기를 썼는데 1828년 11월 16일에 작성된 슈만의 일기를 보면 나는 내 자신 내부에서 투쟁하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만약 내 마음이 재미있거나 혹은 그 반대일 경우 내 머리가 싸우지 않도록 할 수 없을까? 나는 빈정거림을 온화함으로 만들고 나의 온화함을 빈정거림으로 만들고자 한다. 나에게 결여된 것은 그 중간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은 슈만 내부에 있는 두 가지 분열된 성격적 속성이 발현된 슈만의 또 다른 자아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라로 같은 경우는 일기에서 표현된 그 중간의 역할로서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의 상반된 성격을 조정해주는 역할로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슈만의 뇌내망상으로 시작된 이 다비드 동맹이라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좌담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음악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평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꽤나 영향력이 강했어요. 아니 사실 엄청나게 강했다고 봐야겠죠. 슈만은 곡을 잘 쓰는 만큼 글에 대한 재능도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슈만의 아니 다비드 동맹의 평론을 통해 빛을 보게 된 작곡가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슈베르트, 베를리오즈, 그리고 브람스 등등. 지금 이렇게 봐도 라인업이 상당히 반짝반짝하죠. 특히나 브람스는 슈만의 생애 마지막 평론인 새로운 길이 발표됨과 동시에 전 유럽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슈만은 브람스의 선배이자 스승이 되고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 브람스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브람스는 슈만이 죽은 뒤에 스승님의 부인이었던 클라라에게 청혼을 했다가 까이고 영원히 독신으로 살게 되는데